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 중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찬가지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함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다뤄봤으니까 알고 있죠?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함수는 뭐야? x에서 y로 대응되는 거. 근데 x값이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y값이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 했잖아. 근데 그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극한이라는 것이 있다. 극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극한이 뭐지? 뭐더라? 뭐 매우 어렵다 막 이런 느낌으로 썼었죠. 극한 직업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잖아.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무수히 다가간다. 아니 뭐 엄청나게 말 그대로 극이라는 말. 아무튼 수학에서는 극한이 어떤 말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총 두 가지의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수렴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발산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두 가지, 수렴하다와 발산한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야. 수렴은 쉽게 말하면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말해요. 발산은 뭘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멀어지는 거가 아니라 수렴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근데 발산의 형태 중에 우리가 수렴하지 않은 건데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무한대라는 개념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번 시간에는 배우고 올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볼 거야. 그러면 먼저 배울 기호가 무엇이냐면 x라는 값이 있어요. 우리는 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자, 함수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는 형태였잖아. 그래서 x를 먼저 볼 건데 x라는 것이 a이다가 아니라 a로 가고 있다야. a로 가고 있다. 근데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하냐면요. x가 a는 아니에요. a는 아니 돼. x가 a는 아니 돼. a에 계속해서 가까워질 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문장으로 보면 여기 있는 거죠.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말이야, 지금. 그럼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 그래프에서 자, 대충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십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함수 fx에서 자, 나는 여기가 a라는 값이야. a라는 값. 그랬었을 때 a에 대해서 여기 함수 값을 b라고 한번 불러볼게. b라고. 그랬었을 때 자, 한번 봐보자.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x가 a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x가 a로 가는 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x가 a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또 여기서도 갈 수 있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x값이. 변하는 x값이 a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함수에서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봐봐. a를 기준으로, x는 a를 기준으로, 자,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fx 값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x가 a로 가고 있을 때라는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다가오고 있겠죠? 이 값으로. 맞나요?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 보시면 얼마? b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b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어떤 값으로 딱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을 수렴이라고 해요. 이 개념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x가 a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야?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x가 a로 수렴할 때야. 왜?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수렴이라고 말한다 했거든. x가 a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요 fx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우리는 b라는 값, 딱 특정한 값이죠. 이렇게 수렴한다. 이것을 우리는 수렴한다. 누구 기준에서? fx 기준에서.
fx 기준에서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x는 a로 갈 때 수렴한다라고 했잖아. 이것은 내가 말하는 수렴이랑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지만은 아까도 말했잖아. x 입장에서 수렴과 fx 즉 y 값 입장에서의 수렴이라고. 그래서 살짝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도 돼요. x가 a로 갈 때 fx는 b로 수렴합니다라고 해. 이해했을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자, 한번 봐봅시다. fx에서 x의 값이 fx에서 함수에서 다른 데 말고 함수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어야 돼요. a는 아닙니다. a가 a이면 함수 값이라고 해요. 오케이? a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함수 fx가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지. fx가. 이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x가 a에 수렴할 때 이렇게 읽어도 된다 그랬었고. 어쨌든 수렴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지.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불편하잖아. 우리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 리미트에서 lim을 쓰고 요 밑에다가 x가 어디로 갑니까? a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써요. 누가요? 옆에다가 fx 가요.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읽습니다. 여기 얼마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b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꼴 b. 그러면 리미트가 씌워져 있잖아. 리미트가 씌워져 있는데 이 리미트가 씌워져 있는 거에서 fx는 함수값이 b입니까? 아니요. 함수값과는 개념이 달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a가 아니면서 마찬가지야.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에요. 걔는 함수값이랑 개념이 달라요. 이해했을까? 하지만 값 자체는 요 b는 뭐야? b는 그래프에서 fa죠. fa.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야. fa로 쓰여 있으면 함수값.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를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이해했을까? 얘는 이름이 뭐라고? 얘는 극한에 대한 값, 극한값이라고 해요. 얘는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자, 함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수렴한다는 개념을 처음 배운 거 되는 거야. 왜 선생님 이렇게 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거든요. 이동을 할 건데 아무튼 이런 리미트의 개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 요게 극한이에요. 요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상수함수 여기 잠깐 보면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계속? 변화가 없죠.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변함이 없죠. 계속 변함이 없죠. 그러면 리미트를 씌운 값 있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C인 거야.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C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을 동일하게 둬도 된다는 거야. 변하고 있을 때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지. 이해했을까? 왜 선생님 이걸 배워요? 이걸 왜 배워요? 미분하려고. 쉽게 말하면 미분하기 위해서야. 미분은 개념이 잘게 쪼갠다라는 개념이고 적분은 쌓는다라는 개념이거든. 아무튼 자 이렇게 극한에서 첫 번째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x가 항상 a로 가까워질까? x가 항상 a로 가까워질까? x는 항상 수렴할까? 아니요. 봐봐. 이쪽으로 쭉쭉 간다라는 거 뭐라 그래 우리? 그치? 계속 커진다라고 하죠. 혹은 이쪽으로 쭉쭉 x값이 가는 걸 뭐라 불러? 계속 작아진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 x가 a로 수렴할 때도 있지만은 두 번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뭐라 부른다 했어? 발산한다 부른다 했잖아. 발산할 때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함수 우리가 공부한 적 있었죠? 그치? 자, 이게 x이고 0이고 y라고 칩시다. 자, 이 함수에서 이거 봐봐. 이 함수.
자, 선생님은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즉 오른쪽으로 계속 갈 때야. 그러면 여기 이 점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 값은 여기에서 여기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때 y 값은 y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보고 싶잖아. 그럼 그래프를 보면 돼요. x, y, x와 y를 순서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에서 찍어보는 거야. 봐봐,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그래프 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 갔을까? 자, 어디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 보니까 y 값이. 자, y 값은 얘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오른쪽으로 y축으로 가는 거를 보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어요. 일정 값에 가까워진다 했잖아. 그럼 수렴이라고. 근데 또 봐봐. x가 마이너스 1으로 와.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렇죠. y 값이 또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이럴 때도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을까? 여기서는 0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0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값일 수도 있겠지. 그때는 이제 이것이 그때 달라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자, 선생님은 근데 리미트 기호를 이렇게 안 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 나는 그렇게 쓰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썼더니 감점하면은 억울하잖아. 아니, 학원 선생님 이렇게 쓰던데요? 야, 너 학원 선생님 채점하냐? 아니죠. 학교에서 쓰라는 대로 쓰세요.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수렴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가까워진다와 발산, 수렴이 아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또 그러면 그래프를 또 예를 들어볼까? 다른 그래프. 자, 봐볼까? 이번에는 자, 이런 그래프예요. y는 fx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궁금해. 이 fx에 대해서. fx.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결국에 어떻게 돼? 그렇지. 계속 올라가죠. 계속 값이 커지죠. 그래서 무한대. 즉 발산한다라고 해요. 이럴 때는 또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을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또 하나 그려볼까?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그래프인데, 자, 이런 그래프야. 이런 fx가 있다 치자. 이런 fx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선생님이 0으로 갈 때야.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니까 이렇게 0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프를 따라서. 근데 한쪽만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양쪽으로 봐야 돼.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아무튼 0으로 다가갈 때 여기서 보니까 어디로 가? 계속 커지죠. 여기도 어때? 계속 커지죠. 둘 다 동일하게 계속 커지죠. 그러면 이 fx는 어떻게 된다? 우리 또 무한대, 즉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을까 안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긴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무튼 책에서 11페이지를 한번 봐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x가 a로 갈 때의 함수가 발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a로 가까워짐에 따라 함수는 위로 쭉쭉 커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또 반대로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치?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을까? 자, 이것들을 우리는 수렴과 발산인데요. 발산은 요거를 대표적으로 말했지만은 선생님이 수렴하지 않은 것을 발산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하나만 더. 보통 나오는 것 중에 진동이라는 발산도 있어요. 진동은 무엇이냐?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렴은 일정하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수렴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다 발산이에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발산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진동도 있고 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수렴과 발산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해볼까? 수렴하고 발산 중에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할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떤 게 문제에서 잘 나올까? 당연히 수렴이 더 잘 나오죠. 어떤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쭉쭉 넘겨서 자, 오메 먼저 요거 잠깐 봐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이제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니죠. 요건 배웠죠. 그렇죠? 다 배웠죠?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1번 간단하게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x가 2로 갈 때 x분의 2 빼기 3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그리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을까? 자, 그래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리고 수렴한다면은 그 수렴하는 값 그거를 극한값이라고 말한다 했잖아. 그 극한값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그립시다. 요거 그려보면 x는 0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내가 어차피 원하는 거 x가 2로 갈 때잖아. 그럼 2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2가 어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를 대입해 볼 거 아니야. 2를 대입해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거든. 어머? 네? 왜요? 여기가 2일 때야. 그러면 그래프가 좀 더 가려지고 자, x가 2로 수렴한다 했죠?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서 2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서 2로 가까워진 거야. 어떻게? x가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얼마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갔을까? 약간 구할 때는 단어, 함수값과 극한값의 단어는 달라. 근데 그 값은 똑같을 수가 있는 거야. 의미는 다르지만.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함수값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나머지도 그래프 그려보면서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요거 배운 적 없어요. 그치? 그래서 2번 그래프 한번 봐볼 건데 우리가 보통 유리함수를 배울 때는 밑에가 1차, 위에도 1차를 배웠잖아. 근데 2차가 됐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데 좀 특이하다. 생각해 볼까? 이거 분모가 0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x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돼 안 돼? 아니라니까.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이다야.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다야.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다야. 가고 있다야. 마이너스 3은 아니야. 이게 극한의 개념인 거야. 마이너스 3은 아닌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3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는 없지. 0이니까. 분모가 0인 숫자는 절대로 없어요. 하지만 0에 가까운 숫자라는 거야. 0에 가까운 숫자. 이해갔을까? 근데 이 함수를 먼저 보니까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만약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라면 약분이 가능하죠? 맞나?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x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 그냥 약분은 절대 안 됩니다.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분이 가능해서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어쩔 때 마이너스 3 빼고. 그러면 그래프가 자, 마이너스 3은 뺀다 했죠. 그럼 마이너스 3만 빼고 마이너스 3만 빼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만나네?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뻥 뚫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3은 빼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갔을까? 자, 근데 마이너스 3에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고 있죠. 대충. 우리가 비록 마이너스 3을 찍을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3을 찍었다 했었을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극한값은 여기로 다가가고 있고 여기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얼마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y값은 마이너스 5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돼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5이다. 선생님 마이너스 5 안 되는데 함수값이 없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그러니까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오케이? 자, 이것들을 우리는 수렴할 때 극한값을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됐을까? 자, 넘어가서 자, 발산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조사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쭉.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도 그래프 한 번씩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특이한 거 있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는데 자, 안 배웠으니까 못 그려요? 가 아니라니까요. 자, 봅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 빼기 x 제곱분의 1인데 생각해보자. 이 녀석 x 제곱분의 1을 그치? 3 빼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자, 무슨 말이냐면은 x 제곱분의 1부터 생각을 해볼까? x 제곱분의 1은 일단 형태는 x분의 1의 형태랑 똑같을 것 같아. 어차피 분수니까. 그쵸? 근데 x분의 1은 자, x분의 1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지. 근데 원래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근데 제곱하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제곱하면 2를 대입하도 1하고 마이너스 1 x에다가 3하고 마이너스 3 5하고 마이너스 5 다 똑같죠? y축대칭이라는 거야. 어쨌든 모양이. 나는 이 그래프의 정확한 그림이 궁금한 게 아니야.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 거야. 대충. 이해 갔을까? 자,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거에 대한 함수값, y값들이 전부 음수가 됐다는 소리야. 그 값 그대로. 절대값은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절대값은 똑같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얘가 지워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했어? 3 더했죠? 그럼 위로 3칸 움직이면 되는 거지. 점근선이 0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 돼? 3에서. 3이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살짝 지워지고 이쁘게 지우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냥. 대충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어디 쪽으로?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얼마로 가까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프 그려서 극한값 조사해라?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4가지 형태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 풀이법에 맞춰서 풀면 돼요. 그래프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울 거고 다항 함수, 다항 식의 형태에서만 가능한 4가지 형태를 한번 배워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 발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극한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수렴했었을 때 자, x가 a로 간다라고 하잖아. 근데 a가 여기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가가는 거 이쪽만 했나? 그럼 어쩌다 여기도 했죠. 그렇죠? 이처럼 이 다가가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에서 다가옵니다와 오른쪽에서 다가옵니다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 근데 예를 들어 볼게. 자, 봐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A에서 끊겨요. 하지만 A의 값은 있지. 그렇죠? A에서 끊겼네. 자, 이럴 때는 값이 일정합니까? 자,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보죠. 왼쪽이니까 이 그래프를, 이 A를,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을 봐봐. 그러면 A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극한값이죠. 또 오른쪽은요,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가 극한값이지. 두 개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했었어?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야 돼. 양쪽이 다르죠. 그럼 이건 수렴한다 안 한다? 이런 건 수렴하지 않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를 말하기 위한 좌극한과 그리고 우극한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겁니다.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과 우극한. 자, 뭐라 돼 있는데 별로 필요 없고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오른쪽에서 다가옵니다.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올 때를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즉, 자, A가 여기 있으면 얘를 뭐로 부른다?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X는 A로 가는데 좌극한이다. 요거를 뭐라 부른다? 요거를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그쵸? 근데 공통으로 우리가 기호가 있잖아. 리미트라는 기호. 그치?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와요, 오른쪽에서 다가와요를 써보고 싶잖아. 이렇게 쓰면 한국말이니까 한국 사람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 A로 가. 근데 왼쪽은 우리 수직선상에서 음수야, 양수야? 음수의 개념이지. 그래서 좌극한은 이렇게 뒤에다가 방향을 붙여줘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붙여주는 거야. 우극한은 그건 뭘까? A로 가긴 가는데 양의 방향에서 다가옵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이해 갔을까? 이것을 각각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어떤 함수가 A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이 y는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쓸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은 fx의 좌극한이니까 오른쪽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왼쪽만 보면 돼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만. 이것만. 그럼 얼마야? 그치. 좌극한 값은 c라고 하면 돼요. 또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 A로 가는 우극한 값은 어디만 보면 된다? A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 B로 다가가고 있어요. 두 개 같아 안 같아? 그래프에서 같지 않죠? 그럼 뭐라 한다 했어? 수렴하지 않는다 했잖아. 즉,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할까? 두 개가 같으면. 두 개가 같으면 되잖아요. 맞나?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수렴한다. 자, 극한값의 존재. 극한값의 존재.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냐? 말 그대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기만 하면 돼요.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이쁘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fx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정한 값으로 같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L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지. 이해갔을까? 이것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래프 그리면 돼요. 제일 쉬운 거야. 그래프 그리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 때는 값만 그 값에서만 조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디에서? A에서만. 이해갔을까? 자, 이것을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나 해볼까? 자, 잘 보세요. 어떤 함수가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아니, 만들면 만들어요.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가 A거든요. 하나 물어볼까? X는 A에서 극한값은 여기가 B, 얘가 C예요. 극한값은 B일까 C일까? B. 극한값은 B예요, C예요? 자,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르다 그랬지. 극한값을 가까워지는 거라 했지. 아까처럼 왼쪽에서 이쪽으로 다가가죠.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다가가죠. 어디로 다가가요? B로 다가가요. B는 아니고, 아니 A는 아니고 A일 때는 C라는 함수값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나는 함수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극한값이 궁금한 거야. 극한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같습니까? 를 궁금하다라는 거지. 이해하실까? 그래서 극한값의 존재에는 함수값이 안 들어가요. 오케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됐을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할까? 자, 좌극한과 우극한은 방향을 말하는 거라 했잖아. 방향? 아니다. 어차피 나올 거니까 나오면 얘기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봐보자. 자, x가 2로 가는 플러스라 읽으면 안 돼요. 우극한이에요. 그럼 2를 쫙 그어주고 2를 쫙 그어주고 우극한이죠. 우극한이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거를 봐요. 어디로 와요? 3분의 얼마? 끝. 이렇게 쉽죠. 2 좌극한이죠. 2 그어요. 그어놨네. 그리고 어디로 봐? 왼쪽.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2로 가는데요, 선생님. 하면 안 돼요. 숫자가 2 쓰여있다고. x값이 아니라 y값이. 이거 fx니까. 마찬가지 2로 가는 그럼 좌극한은 있어 없어? 아니 2로 가는 함수 극한값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 0으로 가요. 0으로 갈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게 얼마로 가? 그럼 3이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좌극한 얼마? 3. 우극한 얼마? 3. 이해 갔을까? 이러면은 그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했지.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하다가 만 건데, 자, 이거 봐봐. 우리가 함수는 x만 중요한가? 그럼 y만 중요해요? 함수는 x만 중요하고 y만 중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요. x값에 따라서 y값도 다 중요해요. 그치? 그럼 지금 x값만 좌극한 우극한 있잖아. 그치? 그럼 y값도 좌극한 우극한 있어요, 사실. 원래는 있어. 근데 잘 안 쓰여요.
오케이? 자, 어차피 방향성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극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극한값을 찾고 싶어서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봐봐. 여기서처럼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에서 fx가 얼마야? 3이었죠. 그럼 여기서 끝난 줄 알아? 3. 방향성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실은 방향성을 말하고 싶으면 더 말해도 돼요. 자, 한번 봐보자. 이거. 자, 얼마로 다가가고 있어? 3으로 다가가고 있죠. 근데 좌극한의 개념은 음의 방향에서 다가오는 거를 우리는 좌극한이라 한다 했지. 양의 방향에서 다가오는 것을 우극한이라 한다 했죠. 그럼 y값 기준. y값은 위에서 다가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해요. 밑에서 다가오는 개념을 좌극한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봐봐. 이거 3으로 가지. 그러니까 x 방향 왼쪽 오른쪽을 따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위아래를 따지면 위에서 오고 있죠. 위에서. 그럼 사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3으로 가긴 가는데 위에서 오는 3이다. 자, 요거 봐볼까? 요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fx. 얘 얼마예요? 좌극한은 3이죠.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 왼쪽으로 갈수록 밑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거 이거 안 쓴다며요. 그쵸? 여기에서는 안 써요. 그치? 근데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y값이 정역이 되는 때가 있었다? y값이 정역이 될 때가 있었어요. 합성함수에서. 합성함수에서는 쓰여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우리가 f서클 g, fgx라고 한다면 x에 따라서 g의 값은 얘는 g의 치역이잖아. 근데 f에 뭐가 되는 거야? 정역이 되는 거잖아. 맞나? 그럼 g의 값에 대해서 정역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갔을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써먹게 될 거야. 그래서 위아래의 개념에서도 사실은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한번 봐봅시다. 다음에 극한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이 그래프, 자, 그림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점근선이 얼마지? x는 2죠. 이 정도는 우리가 2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틀려. 좌극한 밑으로 내려가고 우극한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이거 두 번째. 이걸 봐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것도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한번 해볼 거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봐봐.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고 봤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 우극한이야. 어차피 내가 그러면 필요한 그래프는 1 우극한이잖아. x는 1을 기준으로 어디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치? 오른쪽이야. 1보다 큰 쪽이란 말이지. 작은 쪽은 그래프를 그릴 여유가 없어. 우리는 귀찮아. 다른 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럼 봐봐. 절대값이죠. 내가 지금 이 노란색은 그럼 노란색의 범위가 어디라는 거야? 1보다 큰 쪽이라는 거야.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극한의 개념에서는 1은 아니 돼 라는 거니까.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x-1이야. 이 범위에서는 어차피 얘야.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맞나? 이 함수가 여기 이 정역을 가질 거니까. 그럼 바로 약분되죠? x 플러스 1. 그럼 얘는 그냥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x 플러스 1이고 x가 1로 가는 우극한이죠. 그냥 1 대입하면 어차피 함수값이 극한값과 똑같잖아요. 값은 2로 수렴한다. 이 극한값 얼마? 2.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림 그리지 않고도. 이해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3번. 마찬가지. 봐봐. 이거 안 할 거거든? 봐봐. 어디야? 2보다 작은 쪽. 좌극한이니까.
2보다 작은 쪽. 그럼 이거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또 약분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을까? 네. 재밌죠? 상당히. 재미없지 사실은. 자, 선생님 이거 뭐예요?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제 국공립 학교에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단언컨대 국공립 학교에서는 절대 안 나올 건데 사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운 김에 한번 배워보자. 가우스라고 하죠. 가우스는 뭐냐면요. 가우스는 근데 어차피 이게 국공립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요게 있으면 돼요. 요 문장. 이거 봐봐. 단 요 대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이 말이 있잖아. 그러면 약속이라 그래. 수학의 약속.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줬잖아. 그럼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편법이지 그러니까. 오 뭐야 필요 없어요. 깜짝아. 도쿄 날씨는 필요 없어요. 왜 깜짝아. 자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봐봐. x 플러스 1의 대괄호야.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래프 그리는 것을 쉽게 조금 얘기를 할게. 자 얘는 누구의 가우스를 할게요. 누구의 가우스냐면 이 녀석의 가우스인 거야. 그렇죠? 맞나? 그럼 얘가 얘 동그라미 가 0하고 1 사이의 값이다 치자. 그럼 얼마가 돼야 돼? 0하고 1 사이의 값이면 얘보다 아까 뭐라 돼 있어? 책을 보면 뭐라 돼 있어요? 크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돼 있죠. 크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얘의 y값,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1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나? 그럼 다시 얘가 만약에 1.5야. 그럼 얘 얼마여야 돼? 그렇지. 1.5보다 크지 않는 1.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1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아니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일까? 마이너스 4일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지.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이니까. 이해 갔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개념을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쉽게 그리는 거야. 모든 가우스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일단 얘 그려요. 일단 얘 그려. 마이너스 1, 1. 그리고 얘 값이 궁금해. 얘 값이 0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1까지. 를 한번 봐보자. 0부터 1까지. 이렇게 잘랐어. 0부터 1 말고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잘라도 돼요. 즉 어떻게 자르는 거야 지금 y값이? 정수를 기준으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여기 사이를 봐봐. 0하고 1 사이를 보세요. 그럼 얘죠. 얘 그래프의 값들은 다 얼마가 돼야 될까? 전부 얼마가 돼야 될까? 얘들은 봐봐. 이 값은 여기 얼마야? 0. 얼마지? 0. 얼마는 얘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상수함수가. 여기서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돼. 그럼 하나만 더 봐보자. 0일 때는 얼마일까? 얘가 0이면 0이겠죠. 그치? 자, 1이면요?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비워놔야 돼. 이렇게. 왜? 1일 때는 0이면 안 되잖아. 또 봐봐. 또 여기 2가 있겠죠. 2가 있겠지? 잘라. 여기 구해주면 돼요. 여기 얼마야? 여기의 x값은? 그렇지. 여기 얼마야? 1이잖아. 1. 그럼 봐봐 또 여기 이 사이의 값들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가 다 1. 얼마잖아. 그럼 다 얼마로 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로 가야 돼. 이렇게 잘라가지고 눕히면 돼요. 그럼 여기가 봐봐 또 1일 때는 1이죠. 여기는 구멍.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해 갔을까? 근데 보니까 봐봐 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를 봐보자. 여기는 여기 있지. 여기 가운데 요 x에 대한 여기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이 무조건 같죠.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는 극한과 한수값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정수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항상 달라요. 특히나 어쩔 때? 특히나 1차 함수일 때. 1차 함수일 때는. 이해 갔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적을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적을 거냐면은 자, 두 가지를 적을 건데 첫 번째 자, 가우스 x 플러스 n 있죠? x 플러스 n n은 정수예요. n은 정수일 때 가우스 x 하고 n 이렇게 밖으로 빼도 돼요. 이 n의 값은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더해지는 게 정수죠. x도 정수고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소수점이 바뀌면 x 값이 바뀌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정수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n은 밖으로 빼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가우스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우스 x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x가 이 n 그냥 쓸게요. 여기 n이랑 달라. 그냥 n은 정수야. 정수. n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가우스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적어요. 아 미안해요. 쏘리. 하나 적어요. 자, 여기가 1이거든요. 1에서 0이에요. 좌극한은. 그러니까 우극한이 그대로야.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미안합니다. 우극한은 그대로야. 우극한이 그대로고 좌극한이 하나 적어요. 가우스 x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우스에서는 극한에서 가우스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두 가지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우스 한번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2차건, 3차건 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가 2차까지 나오거든? 근데 2차도 똑같아. 아까처럼 그리면 돼요. 됐을까?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이제부터는. 자, 어떤 것이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고요. 그 두 함수는 각각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공통이네. 이게 맞아야 돼요. 얘는 a인데 얘는 b이면 안 되겠지. 그때 fx도 gx도 어떤 실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합 두 개 합한 거 있죠. 차 두 개 뺀 거 있죠. 곱 두 개 곱한 거 있죠. 나누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실수배가 돼 있는 것은 밖으로 빼줘서 K라는 것을 밖으로 빼줘서 KL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어. 그러면은 L과 M을 더하면 돼요. 두 함수가 빼져 있죠. 그럼 쪼개서 각각 리미트 쪼개서 또 두 개를 빼줄 수 있다라는 거야. 빼줘도 된다라는 거지.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 나누기는 항상 0이 아니어야 돼요. 분모가 0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제외하고 m의 값이 0이 아닐 때 나눗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갔을까? 자, 선생님 이거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어렵죠? 그렇지? 근데 하나씩 x가 1로 갈 때 3x 세제곱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4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상수항을. 이해 갔을까? 이렇게 했을 때 각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엄청 쉬워지는 거지. 1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1 대입해주면 되는 거였고. 이해 갔을까요? 극한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다항 함수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것을 대입한다. 함수값처럼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됐을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부정형의 극한값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이걸로 문제 풀 겁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총 4가지의 형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4가지라고는 하지만 2가지라고 생각할 거거든. 이유는 하면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0분의 0꼴. 선생님, 분모가 0인 꼴은 없다면서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은 원래는 안 돼요. 극한에서도. 함수값에서도 당연히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죠. 극한값에서도 분모가 0인 것은 없어요. 단, 둘 다 0이면 얘기가 달라요. 분모 분자가 둘 다 0이라면. 예를 들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요거 극한값이 존재할까? 점근선인데 1은? 그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는 1에서 궁금하긴 해. 하지만 1은 아니잖아. 1은 아니었기 때문에 x-1, x 플러스 1에서 약분해서 x 플러스 2다. 그래서 2다 라고 했었거든. 이처럼 분모 분자가 동시에 0이 될 때, 0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꼴은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수렴이라는 게 아니라 0분의 0꼴. 자, 여기 보면 4가지 형태가 나와 있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부정형이야.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 그래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거든. 근데 밑에가 0이잖아. 위에가 0이어야지 수렴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0분의 0꼴이 무조건 수렴한다는 게 아니라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것이냐? 방금 했었던 거 기억나? 방금 했었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좀 돼요. 그래서 0이 되는 녀석들이, 0이 되는 인수들이 좀 사라집니다. 이해 갔을까? 그래서 0분의 0꼴이 아니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약분을 통해서 혹은 인수분해 정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한 다음 약분하여 극한값을 구한다. 뭐 인수정리라든지 조리제법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거지. 무리식의 건에서는요,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 하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x가 a로 갈 때 어떤 식이 0으로 가잖아요. 그쵸? 얘가 반드시 사라져요. 얘가 반드시 어떻게든 사라질 거야. 그러면 수렴하는 것으로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첫 번째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엔 분모 분자 정리 혹은 유리화, 아무튼 그 함수를 정리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자, 0분의 0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또 두 번째 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랬었을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4x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요거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요, 4x니까 이렇게 생겼죠. 또 무한대로 가요. 그치? 둘 다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 값이 또 커지고 있고 얘 값도 커지고 있잖아. 뭐 수렴하냐 이거야. 모른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항상 이처럼 다항식의 형태로 나올 거야. 분자 분모가. 오케이? 그럴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다? 다항식이 있을 거고 또 다항식이 있을 거라는 거야. 분모분자가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갔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었을 때 뭐 얘는 뭘 비교하냐? 얘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의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결과만 일단 먼저 말을 할게요. 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중에서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0으로 수렴이에요. 0이 돼요. 물론 차수라는 것은 가장 큰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두 번째.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라고 해주면 돼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 거야. 반대로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됩니까? 이거야. 자, 먼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거. 자, x가 무한대로 가잖아. x의 k제곱분의 1은 얼마로 수렴할까? 자, x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위에는 1이고. 근데 이게 1이건 100이건 1억이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무한대의 입장에서는 1억도 작은 숫자야. 무한대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해요.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위에 있는 상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무조건 0으로 수렴해.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리미트 방금 했었던 거 해볼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4x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정식 풀이는 뭐냐면 원래는 차수가 비교가 아니라 최고 차수로 나누는 거야. 분모분자를. 자, 이거 x제곱이 가장 크죠. 분모분자 통틀어서. 그러면 여기를 x제곱으로 나누어요. 여기도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마이너스 x분의 3 분의 x분의 4가 되죠. 맞나? 근데 우리 아까 배웠죠. 이거 얼마야? 이거 0이야. 이것도 얼마예요? 0이에요. 4분의 0이에요. 4분의 0이니까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리미트 x가 마찬가지 무한대로 갈 때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란 거 알았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 어디 뭐로 나눠?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 빼기 x분의 3 빼기 x 제곱분의 1이야. 근데 얘가 또 얼마야? 0이에요. 얘가 0이고요. 즉 무한대에서는 가장 큰 차수를 빼고서는 다 0 취급이에요. 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니까. 얘는요 4x 제곱하고 3x를 비교하잖아. 3x는 0 취급이야. 없는 것 취급이야. 왜? 무한대니까. 무한대를 제곱했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야. 3x는 없는 숫자야. 이해 갔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수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위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밑에가 0이고 위에는 무한대겠죠. 0으로 가까워지고. 0으로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위에는 무한대고 그 숫자는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갔을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바로 4분의 3 이렇게 해요. 이해 갔을까? 루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직 우리가 수학 1에서 지수를 확장시키면 루트도 지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차수를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조금 말하면은 루트 x는 2분의 1 차식이에요. 이처럼 또 차수를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차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전부 최고차항의 차수만 봐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네. 자,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4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크게 보면 2가지라고 했거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얘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0분의 0,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일까? 0일까? 0이니까? 이거 0 아니라니까? 극한에서는 0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진다예요. 그러니까 몰라. 모르는 거야. 이해 갔을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푸냐? 이 두 가지는 선생님이 그냥 공통으로 말할게요. 정리하면 얘 아니면 얘가 돼요. 통분하거나 유리화하거나 뭐 통분하거나 유리화하거나 또 뭐 있을까? 약분하거나 뭐 등등 정리를 하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갔을까? 자, 선생님 0분의 0꼴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죠. 근데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했지. 근데 0이야. 근데 위에도 0이고 그럼 0분의 0꼴이 된 거야. 그럼 0이 되는 것은 못 풀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녀석들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리화를 하거나 무리식이면 이런 식으로. 그럼 반드시 걔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마찬가지야.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자, 무한대 말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부호를 바꿔야 되거든.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이해 갔을까?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요거 0이죠. 2 대입하면. 근데 위에도 2 대입하면 0이죠. 그럼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다. 무슨 말이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야. 인수 정리. 아무튼 요거 위에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죠. 그럼 이렇게 약분될 거라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안 돼요. 자, x 플러스 2니까 2를 대입해 주서 얼마? 4. 자, 이거 바로 얼마? 이거 2분의 1. 이렇게. 왜? 차수 똑같죠. 2차, 2차로. 그럼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 갔을까? 그래서 풀이가 적어요. 이제부터는. 풀이가 조금 적을 거야. 네, 쭉 넘겨서. 네. 잠시만요. 너 아니야. 네, 쭉 넘겨가지고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이 문제.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거 별표 하나 할게요. 별표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자, 중요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제 연습장이 좀 진짜 좀 고등학생 연습장이 될 거야. 좀 이뻐지고 좀 이거 누가 봐도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보이잖아. 저번에 한번 말했나? 나중 가면 숫자도 안 써요. 거의 숫자도 없어요. 함수 fx에 대해서 이 형태가 2래. 그러면 다른 건 몰라. 나는 봐봐. x가 0으로 가네. 그럼 fx도 0을 대입하면 0이야겠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 형태 있죠. 어떤 거? x분의 fx. x가 0으로 갈 때. 그것이 수렴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를 봅니다. 얘를 봐요. fx는 지금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얘를 만들면 돼요. 그럼 fx의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x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x가 0으로 가야 돼요. 1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못 써먹어요. 0으로 갈 때니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fx 분의 2x제곱 플러스 5fx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밑에가 x분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아래를 x로 나눕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 빼기 x분의 fx 3 아니죠. 3x 또 2x 더하기 x분의 5fx야. 자, 함수의 성질 수렴한다면 쪼개도 상관이 없다,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 자, 0으로 수렴하죠.
0 대입하면 이거 얼마야? 아까 했잖아 2라고. 수렴하죠? 0 빼기 2분의 또 앞에가 얼마야? 0으로 가니까 얘 0 대입한다니까 0 더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2 약분돼서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이처럼. 만약 여기가 x제곱이었다나? 문제가 봐봐. 여기가 x제곱이었잖아? 그럼 답이 달라졌겠죠. x제곱이면 얘가 얼마니까? 3, 2니까. 이해 갔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찬가지. 봐봐. 8번. 그래서 8번도 봐봐. 8번도 똑같아요. 얘 봐봐. x가 1로 갈 때 fx-1은 2로 수렴한대요. 그래요. 근데 봐봐. 이상해. fx가 x-1이 없어. 그렇죠? 근데 봐봐. x가 1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됐었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거든. x가 1로 가면 얘가 얼마야? 0이야, 0. 그쵸? 여기가 0이 되는 x값인 거야. 그래서 x-1을 x가 자 이것도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봐봐. x가 1로 가죠.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x하고 1 가운데 마이너스 이거를 t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x-1을 t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얼마로 갈까? t는요? x가 1로 가면 t는 얼마로 가? 그렇지, 얘는 0으로 가. 그리고 ft가 되겠죠. 그치? 이 식이 t가 얼마? 2예요. 이해 갔을까? 자, 그랬었을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 왜 안 되냐면 뭐 했어요 지금 우리? 치환했죠. 치환하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정확한 우칸을. 자, 예를 들어볼까? 이 함수 있죠. 여기에서 위에서 오죠. 위에서 오죠. 얘는 우우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물론 따져주긴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봐봐. t는 x-1을 그려보자. 그럼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x-1이 이렇게 생겼죠,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1. 그치? 자, x가 1로 가죠. 그럼 t를 이제 t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야. t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정확한은 1로 가죠. 0으로 가죠. y값이 0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0으로 가죠. 위아래 둘 다. 그럴 때는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원래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t는 x-1의 제곱이야. 그럼 1로 갔었을 때 좌극한 0으로 가죠. 위에서. 우극한 0으로 가죠. 위에서. 둘 다 위에서. 그럼 둘 다 위에서니까 플러스 y는 무조건 우극한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0 우극한이라고 써줘야 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처럼 원래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때 1차 할 때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2차 이상부터는 신경 좀 써줘야 되고. 됐을까? 자, 그러면 t일 때, 즉 두 개의 문자가 같다면 0으로 갈 때 두 개의 문자가 같다면 2로 수렴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0인데 x 아니에요.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으로 간다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얘 얼마야? 2. 얘도 2. 얘들은 x에 연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1 6, 5, 4, 5,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아까 말했던 0분의 0꼴 한번 봐봅시다. 0분의 0꼴. 자, 첫 번째.
나 녹화 버튼 눌렀겠지? 깜짝아. 아유, 깜짝아. 저번에 신나게 막 열심히 막 하면서 했거든? 근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버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했어요. 유튜버들 보면 뭐 영상이 날아가서 막 하잖아.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맨이 따로 있잖아요, 항상.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안 눌렀어. 그럼 진짜 명치 한 대 팍 때려오르고 싶겠지. 아무튼 농담이고. 자, 봅시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인지 몰라. 확인해야 돼. 이거 친절하게 누가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확인해야겠지. 3 대입하니까 0이네. 항상 분모부터 확인해. 분자부터 확인하지 말고. 왜냐면 2분의 0은 얼마야? 0이에요. 분자는 0이어도 돼. 분모부터. 0이네? 그럼 안 되는데? 위에도 0이네? 그럼 가능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그러면 x세제곱 1번 27은 우리 인수분해 공식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x 마이너스 3은 사라질 거예요. 0분의 0꼴은 거의 대부분이. 안 사라지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수렴이 아닌 거야. 발산한다라고 쓰면 돼요. 슉슉. 그럼 여기 9. 그래서 얼마? 27.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건너뛰고 세 번째 거 바로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2. 루트? 루트는 인수분해가 있었나?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를 말하는 거지. 그냥 정리야. 근데 여기 위에 거 불편하죠. 자, 먼저 확인해야겠지. 밑에가 0이야. 근데 위에도 0 대입해 보니까 루트 4는 2잖아. 2 빼기 2라서 0이야.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부분을 유리화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자, 우리 유리화 그동안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죠. 그치? 어떻게 할 거야? 2x 루트 4 플러스 x 4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제곱 빼기 제곱 x. 바로 이렇게 하자. 이제는 여기 위아래에다가 플러스인 거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그래요. x. x가 0으로 갈 때 0이 되는 이유가 x라는 인수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사라진다니까, 그 인수가. 즉, 0 대입하면 2 더하기 2는 4 곱하기 2니까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갔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을 풀 수가 있다. 오케이? 결국에는 정리한다. 정리해주면은 답은 충분히 쉽게 나올 것이다. 자, 이거 펜 안 씁니다. 자, 3분의 2 끝. 얘 얼마? 3분의 2. 자, 2차, 1차 얼마? 0. 1차 그냥 발산. 선생님, 이거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발산이나 쓰면 돼요. 만약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쓰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따져주면 되거든? 근데 사실은 발산은 종류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그냥 발산이나 쓰면 돼요. 수령하지 않는다. 그 값이 없다. 요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차수를 본다 했죠? 차수. 근데 봐봐. 무한대로 갈 때 더하기 1은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어요. 더하기 1억도 의미가 없고 더하기 1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는 거야. 왜? x가 무한대니까. 그럼 그냥 루트 x 제곱이거든? 루트 x 제곱은 x 1차. 얘 얼마? 1. 유리화 해줘야 돼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유리화 해주려면 해도 되긴 하지만 안 해도 돼요. 왜? 0분의 0꼴이 아니잖아. 자, 얘 드디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네. 근데 자, 봐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봐봐. 아까처럼 2는 의미 없잖아. 그럼 여기가 1이잖아. 루트 x 제곱은 x니까.
1분의 4니까 살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는 바꿔줘야 돼요. 자, 어쩔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싶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꿔줘야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럼 t는 어떻게 될까?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맞나?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돼. 봐봐, 그림 그려볼까? 한번 알아볼까? t는 마이너스 x죠. 이렇게 생겼죠. t축, x축.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1로 가죠. 1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무한대. 그쵸? 자, 그리고 바꿔주면 돼요. t로. 그러므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였어요. 무한대를 기준이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반드시 플러스 무한대를 마이너스 무한대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뭘 말했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이미 배운 꼴이다.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된다. 근데 요거부터 봐보자. 자, 요거.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그치, 4가 아니잖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앞에도 무한대, 뒤에도 무한대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x제곱에 비해서 x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취급. 얘는 그냥 무한대. 발산해요. 왜? x제곱이 제일 크니까. 이해 갔을까? 아니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의미적으로 말고.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2 x분의 3 x제곱분의 4. 근데 얘들은 다 얼마 취급이야? 0 취급이잖아. 얘들이 0이라는 거야. 뒤에 거는. 2x제곱만 남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자, 이제 이거 봅시다. 봐봐. 루트 x, x가 무한대로 가니까 1은 없는 거 취급.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니까 0인가? 0일까? 자, 생각해볼까? 0일까? 0은 아니야. 왜냐면 어쨌든 차이는 존재해. 루트 x 플러스 1은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갈수록 여기 차이는 있긴 해. 무한대로 갈수록. 0은 아니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오케이?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해준다? 아까 말했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그렇고 무한대 곱하기 0도 그렇고 그냥 정리. 뭐 유리화 시켜주면 유리화 시켜주고 약분해주면 약분해주고 통분해주면 통분해주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아니 반대로 말했죠.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x. 이렇게. 루트 x. 그럼 봐봐. 이거 얼마예요, 위에가? 위에는 1.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얼마야? 아니, 더하기니까 얼마? 위에, 밑에가 차수가 더 크죠? 0. 그럼 0이네. 이렇게. 이해 갔을까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7번, 요거에 4번. 요거 4번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보자. 먼저 불편한 게 있죠. 요거 불편하네. 그래서 x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t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아니라 t가 이제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여기가 얼마?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t 플러스 10 마이너스 t.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근데 아까 문제랑은 좀 다른 게 아까는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였잖아. 차수는 동일하고 근데 플러스 1은 차수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거 있죠. 아까 한 거. 얘는 유리화할 필요 없어요. 얘는 사실 0이에요. 그냥 바로. 왜냐면 얘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차수는 같아. 그치? 루트 t제곱 1차. 그러니까 얘도 1차니까 1차니까 빼면 0인가? 왜? 뒤에 거는 0 취급인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변화가 없는 상수일 때와 변화가 있는 항일 때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변화가 없죠. 뒤에 거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없는 취급을 진짜 해도 돼.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없는 취급이지만 얘 입장에서 없는 취급이지만 전체적인 변화에서는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해줘야 돼요. 반드시. 아무튼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그냥 유리화 해주면 돼요. 무조건. 그럼 유리화 해줍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제곱 빼기 제곱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더하기 t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t제곱 사라지죠. 자, 밑에 무한대죠. 위에도 무한대예요. 아까랑은 다르게. 그래서 1 최고차. 그러면 1 더하기 1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더하기 1 더하기 1 근데 위에는 얼마? 7.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 갔을까? 그럼 하나 배웠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두 개 차수가 똑같아야 돼. 얘가 만약에 1차인데 얘가 2차잖아? 그럼 할 필요가 있을까? 그치, 없는 거지. 맨 처음에 얘랑 똑같죠. 사실은 모양이 차수가 다르다면 항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 갔을까? 네. 자,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 마찬가지예요. 자, 무한대 곱하기 0 근데 형태부터 본다 했지. 자, 0으로 가는데 1이야. 이거 무한대예요. x가 0으로 갈 때 얘는 무한대야. 왜 무한대인 줄 알겠나? 자, 얘 1이죠. 1 0으로 갈 때 1 빼기 1이니까 0이야.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니까 0인가? 모른다라는 거야.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통분이 됐건 약분이 됐건 유리화가 됐건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야.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안에 걸 보니까 통분 가능하죠.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위에가 얼마? 마이너스 x네. 그럼 약분되죠. 1.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0으로 가니까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옆에 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얘는 무한대죠. 그러면 근데 밑에 거 보니까 1분의 1 빼기 1 0이거든. 얘는 0으로 수렴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몰라.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뭐 해준다? 유리화를 하거나 통분을 해주거나.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통분해줬어요. 근데 통분한 거 보니까 위에가 조금 유리화를 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유리화를 해줍니다.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자, 생략한 겁니다. 유리화 지금 적는 거. 그러면 얘 빼기 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맞나?
자, 차수 볼까? 루트. 이거 두 개 곱하면 1차, 이거 두 개 곱해도 1차. 밑에는 1차, 위에도 1차. 최고차항 계수의 비. 얘는 얼마? 1. 얘도 얼마?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왜 이게 1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곱하면 x끼리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에서는 1 마이너스 1은 의미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해 갔을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